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선입니다. 이제 퇴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질문 옛날 세대하고 옛날 세대면 이제 부모님 세대겠죠. 부모님 세대하고 요즘 세대 공부량 비교. 이게 이제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제 체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 학생이 그런 현상을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려고. 요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인서울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입시 자료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산 정의거든요. 제가 학번이 87학번이고 또 군대 끝나고 재수를 해서 94학번입니다. 94학번이고 그리고 요즘이 2018년이니까 2018년까지 보면 한 20여 년 동안 학원에서 뭐 공부방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입시하고 면접 자소서 했으니까 경험이 충분하죠. 제가 이렇게 94학번 되는데 여기서도 거의 5년 동안 재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량은 아마 제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변한 거는 이때 서울대 인원하고 이 인원하고 지금 인원 했을 때는 더 줄었습니다. 지금은 한 뭐 2,000명, 2,500명, 이때는 한 4,500명 신입생이, 지금은 여기는 뭐 한 2,500명. 굉장히 이렇게 서울대 수준도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입시가 서울대 이렇게 좋은 과부터 이렇게 되면 고대 이렇게 되고 연대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입시 점수의 분포가 좋은 학과하고 그때 여기 좋은 학과하고 일반 학과하고 이렇게 겹쳐 있었는데 요즘은 입시가 서울대 끝나면 이렇게 뭐 연고대 끝나면 서성한 있고 뭐 중경여시 있고 이렇게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있으면서 여기 점수 폭이 뭐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충대 뭐 이렇게 치는 것처럼 충남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상당히 폭이 넓었어요. 이렇게 넓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좁냐면 이게 한 문제당 한 대학씩 이렇게 한 문제당 한두 문제당 한두 문제로 거의 한 대학씩 이렇게 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거의 뭐 그 서성한 이렇게 서울대, 연고대, 뭐 스카이뿐만 아니라 서성한이나 중경외시까지 전부 다 거의 뭐 한두 문제로 갈리고 이게 바짝 붙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 2등급, 1등급, 2등급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쳐져 버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하위과를 가겠다, 뭐 인서울 하위과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인원도 줄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이 상위권 경쟁력도 굉장히 치열했죠. 더구나 이제 부모 세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석을 공부하거나 종합영어를 공부하거나 정석이나 부모 종합영어나 한샘국어 정도 공부하고 종합영어나 한샘국어 정도를 공부하고 그 기본서를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좀 늦게 공부하더라도 한 거를 파면 그 양 자체가 적었는데 이 분량이 이렇게 센 뭐 개념 원리부터 해서 바이블, 숨마크라테 뭐 해서 이렇게 옛날로 치면 이렇게 정석 수준까지 가면 3등급을 맞게 되고 3등급이나 2등급 여기 2등급이나 여기 1등급 문제가 또 1등급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푸는 양의 두세 배를 여기 1등급 문제에서 풀어도 이렇게 곱하기 3을 풀어도 30번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꼭 얘기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두세 문제는 거의 이 서울권, 이 서울의 이 서울권을 변별력을 가를 만큼 어렵게 나와서 요거를 맞추는데 1년이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려버리고 한두 문제 실수를 하면 인서울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한동안 못하면. 그러니까 양이 그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입학생 수는 줄었어요. 입학생 상위권 대학의 입학생 수는 줄고, 경쟁은 이게 치열해서 이제 밀집되고 서열화되고 밀집화됐죠. 서열하고 밀집되고 서열화되고 밀집하고. 그 다음에 양은 한 체감 난이도로 이때 87년도로 생각하면 10배, 94년도로 생각해도 한 7배. 그러니까 거의 10배 곱하기 10으로 10배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뭐 진달래꽃 이런 거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87년도 뭐 94년 근처도 이거 다 중학교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로 내려갔고, 여기는 새로운 이론, 아버지 세대 이후에 나온 새로운 이론들이나 새로운 더 진화된 심화된 이론들로 꽉 차버렸죠, 고등학교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 배웠던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중학교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죠. 똑같은 기분으로 이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선행학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시작하는데, 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정 부분, 우리 아빠 때 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거는 중학교 때 다 해오고, 나머지 문제들로 경쟁을 합니다. 나머지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배웠을 때 87학번 들어가는 그 나이대, 뭐 90학번까지 예 전에 배웠던 거는 전부 다 중학교 때 끝내고, 새롭게 나온 더 심화된 이론들로 나머지로 아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용이 훨씬 더 심화돼서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따라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에서 이게 짧은 기간에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 아이들이 더 깊은 문제 가지고 변별력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선행을 안 하고 천천히 이걸 따라가서는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선행을 하나도 안 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하루에 15시간씩 노력을 3년간 하더라도 이 선행한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쫓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뒤처지면 따라가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뒤처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 선형의 문제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더 변별력을 하고 상위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없을 만큼 상위권 문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외는 이제 상위권들이 더 많이 하죠. 하위권들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이때도 87년도에도 뭐 1번 그 수학 문제 갖다가 풀기도 하고 경시대 문제 갖다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문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이게 거의 평준화된 비슷한 하향 평준화, 현재로 지금을 기준으로, 요즘 세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하향 평준화된 실력이어서 혼자서 좀 노력하고 열심히 책 보고 노력하면 혼자서 충분히 따라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권을 어마어마하게 추리하고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어마어마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인서울이. 그러니까 요 좁은 이 골목을 넘어서 이 1등급 안에 들어가서 1등급 안에서 경쟁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죠. 그래서
수능을 봐서 똑같은 실력인데도 이 30번 문제 아는 게 나았느냐, 아는 게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냥 갈려버려서 등수나 대학이 확확 바뀌어 버리죠. 자,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들이 보통 이제 상담 가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책 보고 혼자 공부하고 꾸준히 앉아서 하면 되지 그러는데 이렇게 책 보고 혼자 할 수 없을 만큼의 난이도 또 그러면 이렇게 책 보고 다 했으면 또 다른 상위권 문제나 어떤 문제들을 또 소스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소스가 다 흩어져 있어서 이걸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다가 논술도 옛날보다 훨씬 치열해갖고 거기다가 뭐 스펙을 쌓으면서 봉사, 우리 때는 없었던 봉사나 아니면 수행평가나 이제 봉사, 수행평가, 학교 대회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잠잘 시간, 거기다 독서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시간을 뺏기면 그래서 스펙을 어느 정도 만들겠다, 수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옛날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맘먹으면 하루에 15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요새는 야자하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최대한 뽑아내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뭐 5시간 하면 거의 새벽 3시에 자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집중해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요새는 이 스펙으로 시간을 굉장히 분산시키기 때문에 시간도 옛날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어요. 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아빠 시대에 혼자 이렇게 정석을 보고 공부하는 건 요즘 애들도 다 하죠. 그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 대한 영상 녹화해놨는데 이렇게 봐야 될 문제집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 기본서, 아빠 시대에 최고로 봤던 기본서 정석이나 실력 정석이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럼 요거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출문제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누적이 됐고 문제의 풀이, 그러니까 문제의 가지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겠죠. 그 다음에 이론들도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더 복잡하게 많이 되니까 더 많은 심화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나 그러니까 뭐 시험의 기술이나 뭐 시험할 때 체크해야 될 내용들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요즘 아이들과 옛날 아이들의 성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옛날보다 상위권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월등하다고 봐요. 상위권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월등한데 왜? 문제수나 이 투자하는 시간이 전체 100시간에서 뭐 수학 뭐 90시간 정도 투자를 하니까 수학 실력은 월등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아이들이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때는 읽고 뭐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듣기 하고 말하기 하고 하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영어 실력도 월등하죠. 다만 이제 국어는 옛날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문제도 수준이 옛날보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이들이 책 읽는 수준이 좀 떨어져서 국어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다음에 과학하고 사회를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이제 전 과목을 배울 때도 있고 그랬는데 골고루 옛날에는 배웠는데 요즘에는 배운 거하고 안 배우는 거하고의 편차가 굉장히 안 배운 과목이 있으니까 과학하고 사회. 그 다음에 국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아이들이 훨씬 좀 절대평가가 되면서는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실력이.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거는, 뭐, 국어는 요즘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력으로 치면, 상위권 아이들은 이 수학 실력, 그러니까 입시 실력으로만 쳤을 때는 상위권 아이들이 지금 옛날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거고요, 수학은. 이제 영어는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그래도 미세하게 우세한 것 같고요. 국어는 확실히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때는 전과 보고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스스로 하는 시간이 적고 누가 자꾸 알려주고 그러니까 국어 실력은 조금 하향됐습니다. 조금 하향됐고, 그러니까 수학만큼은 아닌데 이게 수학이 3개 정도가 상위되면 영어가 2개 정도가 앞서면 국어도 2개 정도 떨어지고, 과학은 부분 배워가지고 자기 수능 과목 아니면 거의 안 해버리니까, 과학하고 사회는 문과 이과에 따라서 이게 거의 한 3단계 정도 옛날 사람들보다 실력이 떨어졌는데, 상위권 아이들에서 자기 하는 과목은 또 잘하죠.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랑 국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비슷하고, 이게 과학, 사회도 자기가 하는 과목은 좀 선방을 하니까 수학으로 치면 전체적으로는 옛날 세대보다 요즘 세대가 훨씬 다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그때부터 선행을 시작을 해서 중학교 거 초등학교 때 끝내고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자사고, 특목고라는 데를 가요. 그러면 이게 저희 중학교 때는 몇 개 없었거든요. 부산영재고, 부산하고 서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자세고, 특목고, 영재고들이. 근데 이런 애들이 특수교육을 받는데 거의 대학교 거를 받아요. 대학 수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몇 년을 땡겨서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요즘 세대 애들이 훨씬 더 영재교육 받으면서 잘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근데 일반고는 우리 때는 1등에서 10등 아이들이 전부 다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 있고 나머지 아이들 경쟁하는데, 그 한도 내에서도 옛날 고등학교랑 비해서 도시는 옛날보다 훨씬 잘하고 시골은 옛날보다 훨씬 안 하는, 이제 부익부 균익비처럼 이렇게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이제 도시에 따라서 일반고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공고나 상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이스터고가 일반고 다음에 마이스터고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약진을 했죠. 마이스터고 애들이.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것처럼 인서울을 하려면 그럼 얼마큼 정도를 해야 되냐, 인서울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통 뭐 저희 때 막 60명, 70명, 87년대 60명, 68명, 60명 반에서 3등급, 그러면 한 15등, 20등 정도를 하게 되면 충대를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4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반에서 한 7등 해야 5등, 7등 정도를 해야 충남대를 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립대를 가려면 거의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10등. 이걸 30으로 나누면 10등이라는 거죠, 10등. 그럼 10등을 해야, 그러면 충남대면, 그럼 인서울은 몇 등을 해야 되냐? 한 3등, 반에서 3등 정도를 해야 됩니다. 충남대를 가는데, 그러면 충남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대를 보통 매년 10명 정도 보내는 학교니까, 충남대를 가는데, 충남고에서는 한 뭐 6, 7등 해도, 충남대를 가지만, 10등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충남대 정도의 지방 국립대를 가려면 5등 정도를 해야 돼요. 시골에서는 반에서 1, 2등 해야 돼요.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디 있는 학교일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전교 뭐 5등 안에 들어야 충남대 가게 돼요. 그럼 충남대는 어디냐? 이렇게 바짝 이렇게 인서울이 다 붙으면 그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인문계, 문과는 충남대 가려면 2등급이 안정권이고, 2등급. 이과는 3등급 정도, 3등급, 좋은 데는 못 가죠. 3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대전 중심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충남대를 가려면 2등급입니다. 이렇게. 3등급, 2.5등급, 3등급,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붙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인서울 하려면 최소 여기가
1.5등급, 2등급 인서울. 인서울이라고 했을 때 서울만 들어가면 되냐? 뭐 좋은 대학 말고 최하로 치더라도 2등급, 3등급 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상이. 근데 조금만 더 그래도 괜찮은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있는 다 정해져 있지만 대학도 뭐 스카이에다가 서성항, 중광예시, 뭐 건홍동, 뭐 해갖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학을 가려면 최소한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고 문과는 2등급, 이과도 뭐 2.5등급 뭐 들어야 되니까 총 2.5등급이야. 그러면 2.5등급이라면 얼만큼이냐? 3%, 5%. 그러니까 보통 인서울 하려면 반에서 40명이 되면 40명을 하려면 충남고라고 쳤을 때에도 인서울을 하려면 반에서 2등, 3등. 3등도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거의 2등 안에 들어야 되네요. 2등. 3등, 그럼 10명, 30명. 그러네요. 3등까지 되네요, 충고는. 근데 보통 인문계라면 1, 2등. 시골이라면 무조건 1등. 또 힘들죠? 그러니까 40명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옛날에는 60명에서 20등, 30등, 30등도 갔죠. 충남대 반에서 반 정도 하면 가기도 하고 20등은 했어야죠. 20등. 그러니까 아이들이 압박이 심하죠. 이 정도면 진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시 보면 입학생 수도 줄고 경쟁 서열은 밀집되고 양은 10배 되고 내용은 어려워지고 변별력 구분하는 특이한 문제는 거의 진짜 상상 못할 만큼 수준 나오고 공부할 이런 스펙이나 이런 것들, 봉사활동, 독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할 시간은 적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선행을 해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많죠. 그러니까 상위권 경쟁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특목고, 특수한 일반고 말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가 상위권 인서울을 싹쓸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이 특수교육을 받은 미리 했던 이 아이들을 뚫고 제끼고 이렇게 인서울에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욕난다는 거죠. 개천에서.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면 좀 쉬우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선행학습을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내내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생활을 해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에서 들어가서 버티고 그 라인을 타고 인서울 하면 인서울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보내는 이유가 서울대나 뭐 유학을 보내는 이유도 있지만 학교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다 보면 징그럽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서울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갖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들어가서 버티는 과정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땡겨서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의 이 대다수의 이 서울권, 인서울 학교를 다 메워버리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서울하기 쉽지 않다는 거. 그거를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전체적인 임시 체계 안에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현재 교육이 선행을 하는 이유,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와 일반고의 차이, 고교 서열화가 발생하는 이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서울 하는 게 힘든 이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많아지면서 빡빡해진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봐도 잘 모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요즘 교육은 옛날하고 뭐 치면 옛날에는 이게 단편적인 교육이라면 요즘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만 열심히 해도 갔어요. 중학교 때 퐁퐁 놀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3년 공부하면 2년 공부하면 됐다면 지금은 최소 공부가 6년, 5년, 6년, 뭐 최소한 3년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최소 4년, 5년, 4년, 5년을 해야 된다는 거죠. 4년, 5년. 열심히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고등 3년 동안 되었던 시대랑 다르게 지금 4, 5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3년 내내 정말 열심히 했더라도 인서울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스펙 따고 뭐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공부 방법 제대로 정착 안 됐고 일관되게 쭉 몰아붙여서 자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면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두 번 내신 망치고 그래서 정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두 과목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그러면 인서울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하는 현실을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